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월 5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날씨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이 우주 공간에서 일직선으로 놓이는 개기월식 현상, 즉 바사러여 불란 슈퍼다라 비루 현상이라고 하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52년 만에 한 번 오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월식이 시작되게 되면 우선 깜깜해지고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 때문에 다라, 그러니까 핏빛으로 물들기도 하고 비로 또 푸른색을 띠게 되고, 이렇게 달도 지구에서 또 가장 가까운 때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보인다고 해서 슈퍼문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가 잠시 암흑같이 변했다가 붉게 혹은 푸르게 보였다 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주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월식이라든지 일식이 발생하는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 사람들은 참 많이 놀라고 무슨 신이 진노하는 것이냐는 그런 그 미신도 이것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기월식 때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만 하는 어부들의 경우 더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의 색도 이상하게 핏빛으로 물들고요. 밀물 수위도 2m나 더 높게 밀려오고 때로는 더 파도가 세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엔테테 지역으로 가는 모든 페리선들이 운항을 잠시 중지하고 슈퍼문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남아시아 5개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오자마자 유스프 칼라 부통령과 함께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베트남의 발전 단계를 우리도 한번 모방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좀처럼 하기 힘든 말을 꺼냈다고 보여집니다.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산업이 아주 크게 발달하고 수출도 인도네시아보다 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부럽다고 하는 것이죠. 삼성 베트남 공장을 예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 베트남은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투자 유치가 먼저고요. 그 다음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최근 수출 현황을 보고받고요. 동남아 이웃 나라에 인도네시아가 뒤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나라도 크고요.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한데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태국에 비해서 수출 물량이 그리 크지 않으니 문제가 뭐냐고 질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대책을 내놔보라고 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의도를 알아챈 무역부 장관은 기존 수출선 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나이지리아, 이집트,
러시아, 칠레 같은 그런 non 트라디셔널 국가로의 수출을 좀 더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코위 대통령이 다녀온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역시 수출을 더 개발할 수 있는 나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민 나스티온 경제부총리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로 원자재라든지 반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과 물류비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물류비가 평균 15% 수준인데 반해서 인도네시아의 물류비는 24%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류비가 더 비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쟁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수출이 금지 품목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수출이 금지 품목을 두는 이유는 안전이라든지 안보 혹은 건강과 환경보호 문제 등을 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2,973개에 달하는 수출입 금지 품목을 2월 1일부터 2,256개로 줄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인도네시아 수출입에 좀 더 간편해지고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반 사기업들을 향해서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총 129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23개를 골라서 그 건설 사업을 일반 사기업에 맡겨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공항과 항만 건설이라고 하는데요. 와스기타 국영건설 회사가 주관하는 수마트라 종단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설해야 할 프로젝트는 참 인도네시아에 많은 것 같습니다. 24개 항만 시설하고 15개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 그 외에도 국도를 건설한다든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 또 도시 MRT라든지 LRT를 건설하는 것, 또 일반 철도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가 사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혁명이 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화석연료 말고도 수력발전이라든지 태양광, 지열발전, 풍력발전 그런 개발 여지가 큰 신재생 에너지, 즉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혁명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의 경우 1.2%밖에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에너지 자원 개발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단지 0.02%만 개발하고 있고요. 지열발전은 0.4%, 풍력발전은 0.0002%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는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포텐셜한 나라, 이런 나라로 불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각종 국제 포럼이라든지 외교적 역량을 다해서 인도네시아 상품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팜유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6일 유럽연합 EU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의 수출 물량에 대해서 8.8에서 23.3%에 달하는 고율 덤핑 관세를 때릴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조코위 정부의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34.45에서 64.73%를 그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나온 걸 보니까 유럽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인도네시아산 바이오 디젤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트남도 인도네시아산 자동차에 대해서 선적전 검사, 인스펙션이라든지 매연 측정을 해야 된다든지 또 수입 허가 회사에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요, WTO에 제소를 하든가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22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베트남, 인도, 호주 등을 연결해서 중국의 남중국해 무단 점유 문제와 1대1로 외교 정책에 뭔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를 이 인도 태평양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해양 자원이 풍부하고 말라카 해역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국제 해운 운송로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난사군도에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중동에서 괴멸위기에 처해 있는 IS 역시 이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문제, 불법 체류자 처리, 그리고 멕시코 장벽 설치 문제, 또 미국의 경제정책과 미국인의 단합 등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을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기립박수도 많이 100번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뜨가스칸이란 표현으로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신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서 사망한 원비원 미국 대학생 부모하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던 탈북자, 그 사람을 예로 들면서 북한 정권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처방이라든지 특별한 단계는 있을 수 없다는 강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당 그리고 청와대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때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증진시키자고 합의했던 바에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국방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요, 향후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반테러리즘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고작 대테러 협력이라니까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겁니다. 적어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경제 교류라든지 문화 교류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작 대테러 협력을 인도네시아와 하겠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바단 내셔널 뻔랑울랑한 테러리즘, 즉 테러 방지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자는데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국회와 정부가 느닷없이 이런 합의를 하는 것인지 자세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올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을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좌우간 BNPT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선거를 빙자한 테러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북부 수마트라 주지사 후보의 현직 경찰 최고 간부, 그러니까 장성들이 출마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런 현상을 두고 뒤풍시 정치 제도의 복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의혹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것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 시대에 군부 장성들이 일정 부분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MPL 위원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예 법적으로 군부의 의회 진출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일명 뒤풍시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반텐주에서 발생한 6.1리터 규모의 지진이 자카르타시까지 흔들어 댔는데요. 최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 지질기상청 장비와 인력 그리고 예산까지도 더 많이 보강해 줘야 하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자바섬 남부 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지진의 추이 상태를 감안해 볼 때 그 가능성은 확실히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현재 건물하고 인프라 시설을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야 하고요. 향후 짓게 되는 건물들은 모두 내진 설계를 그만큼 의무화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죠. 자카르타 특별시의 골칫거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단연 교통체증을 꼽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카르타시 당국도 역시 교통체증을 꼽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묘약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있는 것이 바타시 악세스 파키르라는 제도입니다. 시내 파킹비를 좀 더 올려서 자동차가 덜 자카르타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ERP 제도를 적용하자고 해도 경찰이 안 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도로도 신설하지를 않고요. 그저 짝홀수로 때우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와서 파킹비를 많이 올려서 자동차들이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동차 수를 좀 줄여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참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여자 하키 선수들이 이상하게도 인도네시아 상징인 빨간 바지에 흰색 웃도리를 입고 남한 선수들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평창올림픽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포스트에 보면요.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 다녀올게요 란 제목으로 직스, 무지개 공부방, 사랑의 전화대상, 다문화 자녀 20명이 오는 2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간 일정으로 모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국이 대한민국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는 표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이들의 국적이 인도네시아 출정식인데 어디를 봐도 태극기는 보이지를 않고요. 어디까지나 평창올림픽만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하여간 기왕 애들이 한국을 가는 것이니만큼 애들이 가서 더 많은 한국을 보고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교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조태용 대사께서 2월 1일부로 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조 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